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 한 2,000선 회복했다가 오후장도 좀 밀려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좋은 흐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단기 변동성 지속, 종목 탄력 강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이 오늘도 뭐 선물 쪽에서 좀 컸었던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파워 시스템 방송을 하면서 시황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등락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변한 건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뭐 포르투갈 영향이 아니다, 선물의 등락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박스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은 또 선물 쪽에서 변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전과 오후 구간까지 선물 쪽에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에 뭐 2,000포인트까지 갔었지만은요. 다시 되밀렸잖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선물의 중기 추세니까 지금 왜 선물을 말씀드리냐면 선물이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그동안에는 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이거를 금요일 날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선물시장 기준으로는요.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259.22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259.22포인트를 회복을 못하면서 계속 이제 오후 중반 이후부터는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면서 외국인채가지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 수량을 한 3천 계약 넘게 늘렸다가 종가 흐름까지는 순매수 수량을 또 급격하게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 변동성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선물이 중요한 지지 라인인 259.22포인트 밑에서 마친 상황이고 이 자리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 시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종목별로는 계속 LG 그룹주 보고 계시고요. 이제 건설주라든지 또 일부 자동차 부품 쪽도 보고 계셨는데, 뭐 LG 이노텍이 오늘 5%가량 아주 급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좀 더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김석철의 파워 시스템보다 이 리토마스터 전략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마스터스 전략에다가 글을 썼던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특히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그림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 게임은 일정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내가 어느 수익률 게임에 집중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거든요. 한쪽은 뭐 최근에 막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또 한쪽은 최근에 저희 파워 시스템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우량형 대형주, 이렇게 이제 배팅 포인트가 정해지고 구분되어지는데, 저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압축된 핵심주 중심의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시세가 강하게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대형주 쪽에서도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코스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3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14만 원 전후 가격은 강력한 매수 라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골라내는 것보다는 이 알고 있던 이 종목이 저가 매수 기회 줄 때 사는 관점, 그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 대응에 있어서 시세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튼 LG이노텍의 상승 흐름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 건설주 쪽에서도 건설주 3인방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1선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적극적인 매수다. 이 종목의 경우도 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1선에서 어김없이 튀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금요일부터는 다시 또 300일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중소형주도 최근에 수익률이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중소형주 섹터에서 일정 정도 단기 과열권의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뭐 두산 인프라코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는 SKC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학주 쪽에서도 뭐 다른 여러 화학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종목만 보면은 사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코스에서는 SKC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시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감안을 한 시세를 앞서가는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타났던 단기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급등락 그림이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지향해야 될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배팅 포인트와 종목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LG그룹 관련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건설주 압축된 종목, 그 다음에 SKC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아 중심의 대응을 하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안 되면은요,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 해서는요, 선물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취하는 관점, 이걸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